나의 자본이 저가의 자본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가 가치가 높아지는 곳. 우리가 찾는 곳은 그런 곳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2, 3억대로 투자를 했는데 한강변에 투자를 해서 정말 20억, 30억의 가치를 가져오고 그 인근의 인프라를 다 활용할 수 있다면 그만한 투자가 과연 있을 것인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제학 TV의 황태윤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한강변 하면 어디가 저평가가 되어 있을 거라고 판단되십니까? 자, 한강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한강 개발 프로젝트도 있죠. 그리고 재건축도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한강변의 재개발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미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미래 가치는 다양한 변화로 인해서 그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게 또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정말 5년 뒤, 10년 뒤에는 정말 멋있는 곳으로 또 탈바꿈될 그런 곳이 바로 한강변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강변에 투자할 때 어디가 좀 저평가되어 있구나 라는 걸 판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강변에 위치한 저평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강남, 압구정, 반포, 여의도 이런 곳들보다는 아무래도 성동구, 용산구, 마포구, 이 마용성이라고 하는 이 세 곳이 가장 앞으로 리드를 해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성동 같은 경우에도 성수 일대 굉장히 가격을 이끌고 있죠. 그리고 성수 같은 경우에도 갤러리아 포레라든가 트리마제라든가 이런 대장주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주상복합들이 들어오면서 지역의 변화를 꾀했는데 그 앞에 성수 1지구나 2지구, 3, 4지구도 보면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힘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곳들 앞으로 변화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곳, 이 성동 라인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자, 용산이죠. 용산에 보면 한남 뉴타운이 자리 잡고 있는데 한남 뉴타운은 재개발을 시도합니다. 많게는 20년 가까이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향후에 지금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주를 하고 있죠. 곧 철거가 들어가고 새롭게 아파트로 변모됐을 때는 굉장히 고급 단지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동빙고동 일대도 개발이 신호에 걸린다고 한다면 한강변 일대 용산의 입지는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즉 지금도 비싸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용산 안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용산 일대 옆으로 딱 또 서쪽으로 바라봤을 때는 원효로 4가라든가 3가, 2가, 효창역 일대 라인들이 지금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죠. 이런 곳들도 말 그대로 재개발을 해야 되는 곳들이니까 재개발이 다 완료된다고 했을 때는 어때요? 고가의 가격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길 건너로 넘어가면 이제 마포 일대가 나오는데 마포 일대는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리모델링도 앞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재개발 시장보다는 금액대가 좀 높겠죠.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맞을 수 있으나 내가 지금 현재 투자해야 되는 금액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이제 마포구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합정역하고 홍대 입구역이 가장 그 핵심 지역이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마포구 내에서 한강변에 개발할 수 있는 이 당일 일반 소선 라인 합정역에다가 별표를 좀 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합정역 라인은 어떤 다양한 어떤 문화가 공존하고 있죠. 메세나 플러스 다양한 주상복합 시설도 있겠지만 홍대라는 가장 굵직한 그 라인이 자리를 잡고 있고 앞에는 또 한강변에 대한 개발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 지역들은 어떤 경제 허브다, 금융의 허브다, 이런 재개발을 한다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어떤 대학가가 있고 문화가 공존하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 곳은 참 보기 드물거든요. 그리고 그 한강 라인 벨트에서도 역세권을 바로 끼고 있는 라인들은 그렇게 보기 힘들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합정동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아래쪽, 그러니까 여의도라던가 지금 당산, 노량진, 반포, 압구정 이런 데들은 이미 30억, 40억, 50억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평가라고 할 수가 없죠. 이미 높아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을 했을 때에 비싸지는 건 사실이나 지금 현재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가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는 항상 핵심이 뭐예요? 나의 자본이 저가의 자본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가 가치가 높아지는 곳. 우리가 찾는 곳은 그런 곳들이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액은 아니다. 좀 억 단위가 넘어가는데 어떻게 그게 소액이 되겠습니까? 저도 매일 뭐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정말 짜증납니다. 이제는 뭐 몇천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몇 억이 소액으로 표현돼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참 씁쓸합니다. 하지만 30억이 필요한 게 아니고 3억, 2억으로 투자할 수 있다면 그 2억, 3억이 또 30억의 가치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보는데 저는 자양 일대라든가 성수 일대 그리고 용산 일대 그리고 제가 별표 쳐드렸죠. 합정역 일대를 꼭 집중해서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향후에 내가 지금 현재 갖지 못한 2, 30억 아파트를 2, 3억으로 투자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을 수 있고 그런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라인들의 가장 그 이슈가 되는 건 제가 아까 합정 역세권 이렇게 말씀드렸죠. 합정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개발을 시도해 나가고 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모든 개발이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 개발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센 개발은 뭐다? 역세권 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강변에 위치한 곳 중에 역세권 개발을 시도할 수 있는 곳은 어떻게 보면 합정역이 지금 가장 유일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무엇인가? 제가 옆에다 글을 올려놨죠. 좀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세권 사업은 사실 딱 두 가지예요. 용도 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 그 다음에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것도 가장 큰 핵심이다. 즉 뭐 일반적으로 뭐 20층, 30층 올릴 수 있는데 그냥 40층, 50층, 60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게 역세권 개발이다.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높이 올릴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뭐 근린 상업 시설 지역이나 역세권 지역은 도시만의 역사는 500%또 600%까지 굉장히 높게 올릴 수 있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30층 부셔갖고 60층 지을 수 있겠죠. 하지만 5층 부셔가지고 30층, 60층 지으면 훨씬 더 그 이득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적게 형성되어 있는데 올라갈 수 있으면 그 이득분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으시려면 역세권 그리고 대학가 그리고 한강변까지 차지하고 있는 그런 라인들 참 보기 힘들죠. 과거에도 뭐 합정역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정말 그만한 것도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합정역을 좀 잘 살펴보시고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실예로 2009년도 옆에 보시면 3월 달에 모습이에요. 그냥 이렇게 빌라촌이었죠. 그리고 뭐 상가 저층 주거지로 형성되어 있는 곳에 내가 무언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파트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옆에 지금 24년 5월 현재의 모습인데 내가 그냥 그때 가졌을 때는 빌라 뭐 1억, 2억 투자해서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아파트로 변신하면서 20억, 25억에 정말 육박하는 그런 어떤 부동산을 내가 자연스럽게 소액 투자로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합정역 인근으로 한번 살펴보신다면 충분히 여기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한강변의 합정역에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미래의 가치는 다른 게 없습니다. 정말 그냥 개발이에요. 개발. 근데 역세권 개발도 있고 한강변 개발도 있고 아파트 재개발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2, 3억대로 투자를 했는데 한강변에 투자를 해서 향후에 정말 20억, 30억의 가치를 가져오고 또 한강변에 조망권을 확보하고 그 인근의 인프라를 다 활용할 수 있다면 그만한 투자가 과연 있을 것인가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한강 지역은 저희가 자양동 편, 뭐 노량진 편 많이 보셨죠. 지금 그런 곳들이 모아타운으로 또 신청이 되고 선정이 되고 또 신속통합으로 확정이 되고요. 점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 지역들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발품 빨리 파셔서 그렇게 묶이기 전에 정말 좋은 지역에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말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럼 합정역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 합정역의 7번 출구를 좀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임장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쪽에 앞으로의 한강의 미래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해서 고액의 어떤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엿보인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